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의 ASMR 영상은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입니다. 목소리 크기가 적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떨리네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좀 자주 못 올렸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많이 걱정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별일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일요일쯤에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하는 날에 엄청 오한이 들었어요. 약간 이렇게 춥다고 느껴지는 느낌? 그런 게 있었고 잠깐만요. 이거 적응이 안 돼서 살짝 이어폰을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했던 일요일 날에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약간 오한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 큰 증상은 이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내내 이상하게 몸에 힘이 계속 빠지고 기운이 너무 없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추운 느낌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방송을 2시간 겨우 마치고 나서 이제 자려고 하다가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요즘에 몸에 뭔가 이상 반응이 있다 하면 코로나일 가능성이 진짜 높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몸이 지금 좋지가 않다. 내일 할머니 댁 가시기 전에 KF94 착용하시고 일단 제가 아침에 코로나 검사를 하러 가겠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체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이렇게 약간 몸살 기운이 있고 손발이 되게 차면 체했을 때 증상이랑 비슷하다고. 네, 저는 원래 수족냉증이에요. 손이 진짜 차거든요. 근데 저는 속이 딱히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체했을 때 그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코로나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어머니께서 주시는 소화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자기 전에 쟀던 체온은 37.5도에서 9도 정도? 37.5도에서 9도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열이 떨어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다시 한번 체온계를 가져와서 측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열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몸살 증세도 많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뭔가 오한이 드는 느낌도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아직도 뭔가 몸이 축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께서
시골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 가시면 저희 할머니랑 그다음에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지금 병실에 계시고요. 급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 검사를 같이 받기로 하고 KF94를 끼고 이제 차를 통해서 이동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코로나 검사는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PCR로 할 때 저는 검사를 했었는데 자가검사 키트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대기를 하는데 제 옆에 계신 아저씨 분을 먼저 부르셨어요. 간호사님께서. 근데 코로나 양성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PCR 검사를 받으러 가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거죠. 굉장히 당황했어요. 왠지 나도 그렇게 나을 것 같다. 여태 감기도 안 걸렸고, 최근 몇 년간 감기 한 번 안 걸렸거든요. 그리고 몸살도 당연히 없었고,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반응이 있는 거는 코로나 감염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진짜 억울한 게, 저는 진짜 집에만 있거든요. 정말 집에만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연희야, 너 제발 좀 밖에 좀 나가라 라고 할 정도로 밖에 나가서 좀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안 나가요. 이번 연휴 때도 계속 안 나갔어요. 물론 몸도 아프기도 했지만 안 아파도 안 나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동선을 보면 집,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 그리고 사무실, 제가 일하는 곳 이렇게밖에 없는데 어떻게 걸렸지? 버스 안에서 걸렸거나 아니면 진짜 운이 좋지 않아서 제가 식사를 하던 그 식당에서 걸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먹는 시간대도 약간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를 피해서 가기 때문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가서 먹어요. 식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버스 안에서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 걸려서 저한테 옮긴 거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딱 검사 결과가 나오고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이래요.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모님도 음성이 뜨고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다시 집으로 왔는데 마음이 놓이니까 막 갑자기 막 안 아픈 것 같고 그래 뭐 몸살도 많이 나았고 그리고 뭐 코로나도 아니고 그러면 뭐 다시 괜찮아졌나 보다. 한동안 조금 내가 뭐 힘들었나 보다 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 가셨어요. 명절이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시골에 가시면 제가 동생 둘이 있는데 그 동생들이랑 하는 일탈이 있거든요. 한 가지는 넷플릭스 보기. 새벽까지. 새벽 늦게까지 거실에 있는 TV로 넷플릭스를 보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배달을 시켜 먹는 거예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외부 음식 사 먹는 걸 안 좋아하세요. 이제 부모님께서 가신 점심부터 저희 자매끼리 파티가 일어난 거죠. 점심에 뭐 먹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아구찜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른아른한 거예요. 그 아구찜이 진짜 매콤하고 진짜 그 맛있잖아요. 콩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그래서 이제 아구찜을 먹기로 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제가 산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구찜을 완전 많이 시켰어요. 생각보다 양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켜가지고 먹는데 진짜 맛있게 배부르게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 아구찜이 많이 남았어요. 저녁에 그 남겨놨다가 볶음밥 해서 먹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낮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넷플릭스를 봤습니다. 낮부터 낮 한 2시쯤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5시까지 봤어요.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동생들이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이 후기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먹고 나서 제가 화장실을 계속 갔어요. 근데 그 배탈 난 것처럼 배에서 계속 꾸르륵거리고 배가 살살 아프면서 화장실을 가는 거죠. 당연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이제 아구찜을 제가 매콤하게 요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매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매워서 배탈이 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화장실을 제가 그날 몇 번을 갔지? 화장실을 거의 한 10번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매웠나? 그렇게까지 뭔가 미나 장에 무리가 가는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날 총 10번이지 저녁이 됐을 때까지 10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한 4번인가 갔겠죠? 근데 이제 그걸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이러다 말겠지. 그러면서 저녁에 동생들이 볶음밥 먹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아구찜 남은 거를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밥이랑 넣고 뭐 치즈 조금 넣고 그리고 김가루 좀 넣고 해서 이제 볶음밥을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또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동생이 맛있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먹었는데 뭔가 너무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계속 채워서 그런지 약간 더부룩한 느낌이 조금 있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제가 그날 그 넷플릭스 볼 때 거실에 그 소파에 앉는 게 아니라 소파 앞부분 있죠. 약간 한국인 특징. 소파 앞부분에 그 긴 베개를 이렇게 가져와서 쿠션을 거기에다가 이제 등받이로 대놓고 앉아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반쯤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핸드폰도 좀 하면서 핸드폰을 거의 했었어요. 약간 TV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랬는데 그 사이에 또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동생이 이제 계속 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야식 먹을 기회가 사실 부모님 계실 때는 정말 잘 없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야식을 시켜 먹자. 그러면서 막창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싶으면 시키자 해서 제 막창을 주문을 했어요. 그때가 12시 반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자정을 넘긴 시각에 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쌈이랑 해서 먹었어요. 맛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또 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마늘이랑 고추랑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먹고 나서 지금 우리 학교는 내일 보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계속 앉아 있어서 그런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인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이렇게 소화가 안 되고 고인다고. 그래서 약간씩 걸어주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비스듬하게 뒤로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가 새벽 5시 넘어서까지 그걸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러 가는데 계속 이렇게 약간 더부룩한 느낌? 아직 소화가 안 된 느낌?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어찌어찌 해서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진짜 다음 날부터 정말 정말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장염이었던 거예요. 이 장염이 잠복기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몰랐어요. 장염에 잘 안 걸려가지고. 근데 잠복기가 있는데 이렇게 잠복기가 짧은 경우에는 초기에 구토를 많이 한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굴 먹고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잠복기가 엄청 짧았거든요. 먹고 나서 그 당일 새벽부터 토하고 막 화장실에서 못 나왔어요. 새벽 내내 토하고 막 이렇게 배탈 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거는 잠복기가 한 3, 4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밖에서 밥을 먹었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때 고기를 구워서 먹었는데 고기를 살짝 덜 익혔는데 제가 집어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됐을까요? 소고기였는데 그래도. 아무튼 잠복기가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증상이 발현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배탈 때문에 화장실 가고 이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약간 몸살 증상 비슷하게 있대요. 감기 몸살처럼. 제가 이제 오한이 있고 열도 조금씩 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장염 초기 증상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장염이었는데 그 매운 아구찜을 완전 폭식하듯이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먹고 그리고 새벽에 그 완전 기름진 막창을 야식으로 먹다니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진짜 경솔하다. 그래가지고 정말 다음 날부터 설날 당일이었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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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요. 계속 화장실 가고 복통도 계속 있는데 통할 것 같은 기분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구역감이라고 하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장염은 이렇게 금식을 해줘야 된대요. 약간 장이 쉴 수 있도록 비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하루는 아무것도 안 먹겠다 해서 그냥 물만 조금씩 마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도 포카리 스웨트가 있는데
포카리 스웨트 500ml를 두 개를 사서 이제 조금씩 해서 마셨어요. 진짜 정말 지옥이었어요, 설날에. 그래서 원래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저히 전화를 할 기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아프다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연락을 안 드렸는데 그래서 둘째 날에는 계속 잠만 자고 물 조금 마시고 포카리 조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당연히 기운이 더 없겠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에 또 속이 울렁거리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나 이제 조만간 출근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이게 제가 막 엄청 구토를 하면서 힘들었다면은 심한 거니까 갔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됐을 때 제가 확실히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복통도 많이 괜찮아졌고. 나 아직도 아파요, 사실. 잔잔하게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하거든요. 일단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내일 바로 병원 가려고요. 근데 못 참겠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사람이 누워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기운도 하나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아프다는 걸 인식해서 지금은 이렇지 제가 장염인지 모르고 막 먹었다고 했잖아요. 속이 안 좋고 배에 복통이 있는데도 계속 막 화장실 가고 이러는데도 야식 먹고 근데 그날 이제 제가 미뤄뒀던 다른 일들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집안일 같은 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더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녔는데 아프다는 걸 깨닫자마자 갑자기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래도 진짜 짧게는 일주일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2주는 조심을 해야 된다. 염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약을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중간에 막 엉뚱한 거 먹었으니까 중간에 제가 지사제도 먹었어요. 지사제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 독소가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고이게끔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지사제를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고요. 촬영 중간에 계속 약간 이제 배에서 나 괴롭다 라는 소리를 내면은 다 잘라줘야 돼요. 아까 중간중간 소리가 났는데 아주 작은 소리는 제가 그냥 내버려 둘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까지도 많이 조금 힘들었는데 기운이 없고 자꾸 배가 당기고 아파서 괴롭다가 이제 조금씩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간이 되지 않은 미음을 먹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소중하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 생신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미음을 먹고 너무너무 힘이 또 없어서 이제 쓰러져서 또 잤어요. 원래 소화시키고 자야 되는데
미음을 조금만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버렸어요. 모르겠다. 나 진짜 너무 힘들다 하면서. 오후가 돼서는 미음을 살짝 데워가지고 먹는데 이제 충분히 오래 잤거든요. 제가 거의 한 4시쯤에 일어났기 때문에 종일 잠만 잤죠. 연휴 때.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반찬 같은 것도 조금 먹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김치 한 조각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위로 완전 작게 거의 한 10등분을 하는 거예요. 완전 작게, 완전 애기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작게 잘라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먹었어요. 완전 조금씩. 거의 그 김치 하나를 다 못 먹었어요. 그리고 생선이 있더라고요. 진짜 생선이 있는 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생선을 같이 먹으면 약간 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생선도 이제 허겁지겁 먹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먹고 나서 지금 새벽 2시, 3시 정도 됐는데 그 뒤로는 계속 물이랑 또 포카리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그 아버지 생신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케이크를 사왔어요. 일부러 제가 갔어요. 아픈데 왜 네가 가냐? 제가 오늘 설거지도 다 했거든요. 근데 왜 네가 가냐 하셨는데 설거지도 제가 안 하면 엄마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했고 그리고 저녁 설거지는 그 동생들한테 하라고 했어요. 엄마가 절대 하지 마세요 하면서 시키세요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여야지 기운이 날 것 같아서 그리고 너무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다가 이제 외투를 챙겨 입고 케이크를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 돼서 제 아버지 오시고 같이 그 초를 불고 고구마 케이크였거든요. 그걸 이제 가족들이 먹는데 저는 구경만 하고 먹었다가는 진짜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저도 아프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허기를 못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먹기 싫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또 먹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방 같은 거 봤는데 대리만족하려고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앞으로 계속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니까 먹을 수 없겠죠? 저 진짜 지금 만둣국 엄청 먹고 싶은데 만둣국이나 우동 같은 거 진짜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어요. 아무튼 그리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그 장염인지 몰랐다고 했던 5시 넘어서까지 넷플릭스를 누워서 거의 보고 있었다. 그날 제가 촬영을 할까 고민을 했거든요. 와, 근데 그때 촬영까지 했으면. 그래서 아직은 다 낫지 않았지만 꽤 많이 기운을 차린 저의 이야기였고요. 뭐 다른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다음 영상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저는 다음에 좀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너무 늦지 않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잘 주무시고 저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